대박 예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오늘 참 안녕 못한 시장을 보내면서 많은 분들께서 저녁조차 제대로 드시지 못하시진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내일장까지 이런 급락세가 연출이 될까요? 일단 코스피 야간 선물은 1.2% 정도의 상승불은 지켜주고 있습니다만 미국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좀 초록 색깔 상승하는 종목들의 숫자는 많아 보이는데 그동안 올랐던 반도체 쪽의 섹터 종목은 일제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각각 파악이 되고 있고요.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 역시도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야간 선물이 오늘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윤리적으로 살짝 올려주는 걸까요? 내일 본장 개장했을 때도 플러스를 지키면서 출발할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입니다. 반도체의 흔들기, 이제 서막을 지나가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저 역시도 많이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이슈들을 오늘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시장이 거의 9% 가까이 코스피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4.5%까지 지수가 크게 밀렸는데 변동성 강한 시장, 반도체 흔들기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조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상으로 가장 딱 떠오르는 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인 것 같아요. 마이크론이 마진이 85%나 남았다라면서 저희에게 정말 깜짝 놀라운 실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대한 성장 기대감도 컸었고 그 부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약간은 온기를 받아가기도 했었죠. 당일에 마이크론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정말 큰 상승을 그려줬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애플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 장비 업체들이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맥과 아이패드의 가격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만약에 PC나 가전제품 다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그 수요가 더뎌진다면 비싸서 출하량이 줄어들게 된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쇼티지 아닌가라는 센티가 첫 번째로 타격을 줬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메타가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었죠. 워낙 클라우드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남아있는 GPU를 바깥에다 내다 팔면 생각보다 괜찮은 가격대로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든가 구글의 클라우드 이 3대장의 새로운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일단 계속해서 컴퓨팅 용량을 쌓아내려고 하는 AI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물량을 팔겠다고 이 포인트가 반도체 피크아웃의 우려감을 또 자극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결국은 반도체 쇼티지가 너무 강해서 잠깐은 구식 GPU를 활용해서 판매를 했을 때 초과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 판매로 더 큰 인프라 투자를 하기 위함이다라는 평가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딱 터지고 나서는 진정세가 사그러들지는 잘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시장이 더 밀리는 느낌이었죠. 그 이후에는 모건 스탠리 반도체의 저승사자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AI 순환매로 인해 지금은 반도체를 비중을 좀 줄이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을 더 많이 매수를 하는 걸 추천한다라는 보고서에 편지를 좀 서한을 보냈다라는 기사들이 또 나오면서 한번 또 출렁였었죠.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도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한국 증시 최근 정말 많이 올랐다. 올해 들어서만 165%나 증시가 폭등을 했는데 대부분이 반도체 쪽으로 쏠려 있는 부분들, 거기에 레버리지 ETF 출시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한 투심으로 인한 오징어 게임, 엄청난 변동성이 우려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을 기준으로 올해 35번째 사이드카가 걸렸고요. 18번째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었죠. 서킷 브레이커로는 7번째입니다. 역대 정말 13번의 서킷 브레이커 중에서 7번을 올해 맞이했다라는 점, 시장의 변동성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참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유가 7월 말이 되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주요 실적 발표,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가이던스에서 앞으로 AI 투자 규모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를 저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왔었던 리서치 보고서인데요.
이 강하게 튀어오르는 파란 색깔 선이 엔비디아, 마이크론, 브로드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앞으로의 흐름 전망입니다. 보시면 반도체 제조사들이 앞으로 12개월 동안 4,300억 달러의 자유 현금 흐름을 벌어들일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2년 전에 비해서 3배나 더 크게 벌어들인다는 건데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확실히 지금 화랑기를 걷고 있는 건 맞다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하이퍼스케일러들, 이렇게 뚝 떨어지는 하늘 색깔 선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상 처음으로 12개월 안에 합산 자유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전망을 했습니다. 적자를 봐가면서 결국은 회사채를 발행하든 외부의 돈을 끌어들여서 그만큼 AI 투자를 한다라는 건데 아무리 치킨 게임이라고 해도 반도체 가격까지 계속 여기서 급등을 하면 그들이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가 주요 논지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계속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도 증권가들이 살짝은 보수적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BNK 투자증권에서 나왔었던 내용들은 지난번에도 살짝 짚어드렸는데 가장 보수적인 접근이었죠. 185만 원 목표가 유지였지만 내용을 보면 AI 인프라의 투자 속도가 이전만큼 계속 더 강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 거기에 중국 쪽의 메모리 업체들도 강하게 시장 경쟁에 뛰어들게 되면서 이 반도체의 피크아웃이 터지게 됐을 때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이야기들, 연말 이후에 실적 상승이 이렇게까지는 강하진 않을 것으로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오늘 또 주목받았던 건 하나투자증권의 보고서입니다. 목표 주가는 380만 원 유지를 했는데요. 영업이익 자체에 대해서 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에 살짝 밑돌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매출이 HBM으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HBM4가 본격 양산 출하되는 3분기부터는 좀 ASP 성장률이 다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것들의 이제 가격 상승에 비해서 HBM의 이 ASP 상승이 그렇게 가파르게 따라잡았을지는 모르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올해와 내년의 영업이익 전망치도 일제히 하향 조정해줬는데요. 이거는 업황 자체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하다 보면 딱 가격에 라인이 잡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정 부분 반영을 한 것이지 앞으로에 대해서는 실적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뭔가 저 하향이라고 하는 키워드 자체는 시장이 좋아하진 않을 수 있겠죠.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증권가의 전망도 나오지만 사실 반도체가 지금 여전히 좋다라는 근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나왔었던 7월 초 수출 역대급이었다라고 하는데 또 반도체가 견인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TSMC의 6월 매출, 이제 목요일이 되면 2분기 총체적인 실적이 나오게 되겠지만 6월 매출만 봤을 때 정말 잘해줬습니다. 68%나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늘어나게 됐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전월이 월별로 따졌을 때 역대 최대였는데 6%더 껑충 뛰었습니다. 보시면 2023년, 2024년, 2025년 대비해서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라는 이 상승폭 자체가 유의미한 반도체 안에서의 지금 정말 긍정적인 실적을 앞으로 더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흐름들을 저희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건데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반도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증시 오늘 급락을 하면서 블룸버그가 어제 냈었던 기사가 다시 한번 오늘 또 주목을 받더라고요. 지난 9일을 기준으로요. 코스피가 6.35배 찍어줬다고 합니다. 12개월 선행 PER이요. 금융위기 때보다 더 하회를 했다라고 하는데 2008년 가장 아래 딱 찍는 2008년 10월 부근의 PER을 이때 새롭게 저점을 썼다라는 겁니다. 역사적 저점에 근접했다라는 건데 이때 당시가 한 7,200포인트대였거든요. 오늘 7,000이 깨진 상황 속에서 거의 7,800대까지 떨어졌으니 가격적으로 보면 참 매력적인데 반도체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전체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이 주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외부 요인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구멍도 하나 만들어두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어떤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해봐야 할까요? 7월에 남아있는 일정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TSMC의 6월 매출 소화했고요. 여긴 없지만 물가지표가 미국에서 이번 주 계속 나오게 되겠죠. CPI, PPI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ASML과 TSMC의 실적 수요일, 목요일에 이어진다라는 점입니다. 추가적으로 시게이트 테크놀로지까지 미국 증시에서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앞으로 파운드리를 어떻게 내야 갈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노광 장비의 수요는 어떤 식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겠는가, 다양한 힌트를 이번 주 안에 여기에서 저희는 뽑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3일 알파벳을 시작으로 해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실적 발표를 7월 중순 이후 이어가게 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까지 국내 증시 안에서는 반도체 실적 발표를 7월 중순부터 쭉 이어갈 테니까요. 그때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변동성 강한 관망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저희는 염두해 둔 채로 살짝 시장을 멀리 보는 전략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비가 온다면 어딘가에서는 소나기를 피해갈 구멍도 만들고 싶은 게 당연하겠죠. 그 힌트들 저희 1시간 꽉꽉 채워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내일장 프리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소은 어드바이저와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이 참 안 좋죠. 이렇게 돌이켜 보는 것도 힘든데 시작의 프리뷰 만나보면서 내일장을 저희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박소은 의원이 준비한 시장 프리뷰는 ADR 역설이 만든 차익 실현입니다. 오늘부터 SKHY에서 본격적인 정규 거래가 ADR 가능해질 텐데 네. 지난주 임시거래 때 13% 상승 마감해서 기분 좋았더니 오늘 빠진 걸 보면 마냥 ADR이 오른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는 당연하죠.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주식 전문가들이 상승을 외쳤다라고 하면은 저는 하락을 외쳤던 전문가인데요. 일단 SK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ADR 티커가 조금 나왔었죠. SKHY인데요. 지금 차트를 펼쳐서 보시면은 지금 하락 중입니다. 지금 하락 중이고 이 본주 역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전자와 더불어 가지고 굉장히 하락이 좀 나왔고요. SK 하이닉스 차트를 조금 펼쳐서 좀 살펴보자면요. 일단 지수 차트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수 차트랑 굉장히 비슷하고 300만 원을 이제 달성을 하고 나서부터는 계속적으로 힘이 없고 제가 봤었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200만 원을 깼는데 지금 누가 봐도 하향 기조죠. 지금 보시면은 하락세입니다. 이거를 뭐 어떻게 보면 하루 안에 반등이 나오고 SK 하이닉스 실적과 더불어서 모든 이 반도체 관련된 실적이 너무나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간 거고 지금 앞으로의 기점 자체는 제가 봤었을 때는 하향 기준이 맞아요. 맞고 만약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다시 300만 원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시장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미국 반도체 종목들도 일제히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 가시적인 매출이 아니라 이제는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동이 있어야 SK 하이닉스가 300만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하락 기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신규적인 타점을 노리시거나 그럴 때는 전혀 아니고요. 지금 내일 같은 경우도 또다시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일단 제가 봤었을 때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0만 원대에 들어갔던 큰 손들이 지금 200만 원 초반 부분에서 매도를 때리고, 그다음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ADR 상장과 관련돼 가지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추가적으로 저가 유입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칼날에는요 절대로 잡는 게 아닙니다. 이 큰 손들도 잡지도 않고 이 개인들도 잡으면 큰일 나고요. 이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 만약에 파는 장세가, 이 매도세가 좀 우세하다라고 본다고 하면은 이 저가 유입세가 굉장히 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당분간은 조금 옆으로 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제 ADR 흥행은 흥행인 거고, 이거는 이제 재료가 다 소멸됐기 때문에 그 다음 넥스트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의 변수 자체는 이번 주는 이제 미국의 CPI 지수가 있겠죠. 지난주에서는 이제 옵션 만기가 있었었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CPI 지수가 이 변곡이 돼가지고 시장을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잠깐 미장을 좀 확인해 봤는데 지금 하락 기조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장도 지금 하락이기 때문에 다음 내일장도 국내장은 좀 하락일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열려 있고요. 이 국내 증시 반등의 계기로는 물가가, 이 CPI 지수라는 게 이 물가가 시장에 부합하게 된다고 하면, 혹은 낮게 나온다고 하면은 이 연준의 긴축 우려를 이 완화를 하면서 이 반등 계기가 이제 되기도 하는데, 이 반대로 예상치를 웃도는 그런 이제 수치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변동성이 다시 또 확대가 되면서 하방으로 또 이제 방향이 틀어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염두하시고 이번 주 장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오늘 장 같은 경우는 말씀드릴 거는 SK 하이닉스 ADR 상장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다음 넥스트로는 이제 실적이 정말 기대감과 더불어 가지고 정말 큰 감동이 있어야 이제 반등세가 나올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좀 침착하고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ADR 상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강한 모멘텀으로 또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했었는데, 일단 추가적인 모멘텀을 기다려보기에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당분간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떤 섹터가 움직이게 될까요? 내일장의 주도 섹터 준비해 오신 종목들도 하나씩 이야기 풀어볼 텐데요. 통신 쪽 가져오셨네요. 5G, 6G, 통신 인프라. 이쪽에서 저희는 지금 당장 기다려볼 수 있는 이슈거리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슈거리보다도 네. 사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시가총액이 낮은 섹터를 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시가총액이 높은 섹터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게 큰 돈이 이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으로 큰 돈이 좀 들어갔었어도 2차 전지 전반적인 섹터가 움직이기에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말 방송 머니왕 2부 방송에서 이 통신 장비 쪽은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좀 중소형주가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은 월요일 날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셔라라고 제가 힌트를 드렸었는데요. 일단 이 이슈거리는 항상 있습니다. 통신 장비는 지난 3월 달, 4월 달에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고, 이제 4월 달 중순부터 시작해서 5월, 6월, 그리고 7월 달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내려오다가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수급이라고 해봤자 사실 자금으로 본다고 하면 큰 자금은 아닌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말씀드릴 섹터는 이제 종목은 기가레인인데요. 이 기가레인 같은 경우가 이 예전에 이제 주가 자체가 정지가 되어 있었어요. 정지가 되어 있었었고, 아무래도 좀 시총이 낮다 보니까 이런 종목이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중소형주는 좀 철저하게 외면받으면서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줄곧 매매하시고 계신데, 제가 잊지 말자고 항상 말씀드렸었습니다.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3월 말부터 시작해서 4월 초까지 이렇게 원래 밸류로 따지면은 3,000원 구간이었던 게 단번에 10배가량 오르면서 3만 원까지 달성하고, 그다음에 쭉 내리다가 이 거래가 재개가 되고 나서는 이틀 연속으로 이제 하한가 근처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바닥 부분 5,000원은 딛고 다시 상방에서 상한가 2번 정도가 먹여져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은 제가 이 월요일 날 타점을 노리면
하시려면은 시초가로 노려보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었는데 이 오늘 상한가를 달성을 하면서 크게 한 12%, 17% 정도를 먹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도 시초가로 노려보신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좀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을 하실 분들은 8,400원을 기점으로 8,500원을 기점으로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줬기 때문에 충분하게 20선 밟고 한번 슈팅이 나올 자리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종목은 빛과전자가 있습니다. 자, 빛과전자도 차트상으로 본다고 하면 좀 비슷해요. 이 시가총액은 한 2,500억 정도 되는데 기가레이는 1,000억 원이 안 됐지만은 이 종목은 2,500억 정도가 되는 그래도 조금은 시가총액이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원래 밸류로 따진다고 하면은 2,000원, 3,000원 구간이 맞는데 이 최근에 8,000원까지 한번 찍어주고 나서는 시장에서 조금 소외되었다가 지금 바닥에서 한번 상한가를 들어올려주면서 오늘도 20선을 저항받고 살짝 내려왔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000원을 기점으로 뭔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력들이 아직까지는 빠져나간 흔적이 없기 때문에 내일장 시초가로 만약에 노리신다고 하면은 3,000원 위에서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마지막 종목으로는 광전자가 있는데 이 광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이 굉장히 무거웠었던 종목인데 지금 자리가 한 3,500억 정도 되거든요. 이 3,500억 정도 되는 종목이 영원히 꺼지지는 않습니다. 항상 흐름 자체가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이 아니라 항상 내가 이번 주에 데이 트레이딩으로서 내가 물린 종목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광전자 같은 경우는 맥점 자체가 7,500원입니다. 만약에 7,500원으로 슈팅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두 종목과 더불어서 광전자 같은 경우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내일장으로 한번 시초가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훨씬 더 가벼운 종목들이 지금 같은 장에서는 샛별처럼 튀어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두 번째 주도 섹터로 넘어가 볼게요. 앞에서는 통신 쪽이었다면 오늘 또 떠올랐던 게 신재생 에너지 쪽입니다. SK 이터닉스, SK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 오늘 잘 움직여줬는데 약간 유가가 스멀스멀 다시 올라올 때는 역시나 신재생 에너지를 미리미리 담아둬야 될까요? 일단 이제 국제 유가 자체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대체제로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정유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들고 왔었고요. 이 유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군사적인 긴장감이 계속적으로 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 유가가 오르면은 그때부터는 풍력과 태양력 그리고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은요. 이 나프타 수급에 대해서 불안을 계속적으로 되어 있는 이제 모멘텀을 계속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정유주들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적중 대박 예감 방송에서는 제가 SK 이터닉스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 종목은 6만 원을 기점으로 한번 수익 실현을 크게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부터가 한번 다시 또 살펴봐야 될 자리라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차트를 한번 보고 가격 전략까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자체는 한 1조 6천억 정도 되는 무거운 종목인데요.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만 원, 이 4만 원 지지를 받고 6만 원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한번 수익 실현을 하면 될 것 같고 충분하게 전고점까지 7만 원 구간까지 노려보면 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 오늘 장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았죠. 이제 코스피가 마이너스 9%가량 마이너스 이제 서킷 브레이크까지 한번 걸렸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장중에 22%나 튀면서 52,500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장이 꺼지는데도 불구하고 시총 높은 종목이 좀 일제히 오르면서 에너지 쪽으로 좀 각광받고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고 지금 새로 타점을 노린다라고 하면 5만 원 밑에가 이 타점일 것 같습니다. 4만 원까지는 아무래도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만약에 신규적인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5만 원 아래에서 신규적인 접근을 했다가 이번에는 6만 원을 뚫어주고 7만 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 한번 SK 이터닉스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유 쪽으로도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흥구석유인데요. 이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한 1,700억 정도 되는 종목인데 이 과거에 이제 이번 연도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 국제 유가 급등과 더불어 가지고 전쟁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3만 원 위로 이 3만 6천 원까지 한번 올랐었어요. 근데 그 뒤로는 이제 전쟁 이슈와 더불어 가지고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쭉 하고 10,000원 기점으로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구간을 거치다가요. 이 최근에 10,000원 지지하면서 다시 또 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충분하게 바닥을 노리면서 데이 트레이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SK 이터닉스랑 흥구석유까지 오늘 코스피가 말씀 주신 것처럼 9% 가까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대의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받았던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 번씩 점검을 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3기 에너지 솔루션즈, 저희 단기적인 매매로서 한번 목표가 이상을 봤었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저희 한번 AS 또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오늘 약간 딱 기회가 있는 것 같았는데 아쉬웠어요. 시장이 좋아진다면 이 종목은 계속 끌고 가도 괜찮을 종목일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새말뚝 종목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 타점을 노려가지고 1차, 2차, 3차 차근차근히 매수한다고 하면은 한번 크게 슈팅이 나올 종목입니다. 이 3기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요. 일단 이제 3기와 더불어 가지고 3기 에너지 솔루션이 있는데 이 종목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이에요. 하지만 삼성에서 이제 춘천권으로 한 140조 원을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이 호재거리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바닥 구간에서 충분하게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이고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 차트를 봐보시면은 이 새말뚝 종목이 맞습니다. 여기가 바로 새말뚝이고요. 새말뚝을 이제 세 등분을 나눠서 타점을 노리시면 되는데 1차 밴드가 1,900원, 2차 밴드가 1,700원부터 1,800원, 3차 밴드가 지금 구간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내려오면은 매수를 1차, 2차, 3차를 한다고 하면요. 2,000원 목표를 두고 충분하게 슈팅이 나와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3기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슈팅이 예고되는 종목인 만큼이나 새말뚝 매매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새말뚝 매매 종목으로 3기 에너지 솔루션즈 이렇게 전개해보고요. 금호타이어 좀 여쭤보겠습니다. 금호타이어가 막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좀 떨어지면 그래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좀 그럴 법하면 또 많이 확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서 저희 금호타이어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계속 끌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무거운 종목입니다. 한 2조 정도 되는 종목인데요. 이 금호건설, 이 금호전기, 금호타이어 이렇게 그룹주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계열사는 절대 아니고 2018년 이제 워크아웃 이후에는 이 중국 더블스타가 최대 주주이다 보니까 이 그룹주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새말뚝 자리는 7월 6일로 잡혀 있고요. 7월 6일부터 타점을 노리시면 되겠는데 여기 자리를 세 등분을 나눠서 타점을 노리니까 1차 밴드, 2차 밴드를 맞고 슈팅이 제대로 나오다 보니까 여기 전고점 8,000원을 기점으로 뭔가 움직여주고 있죠. 근데 아래에서 보면은 이평선 자체가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뚫어주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었을 때는 한번 눌려주면서 크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새말뚝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나셨을 것 같고요. 8,000원을 기점으로 목표가를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목표가는 7,000원 드렸었는데 7,000원 아래에서도 신규적인 타점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한번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7,000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확실히 담아보기에 좋은 신규 접근도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내일장 준비해봐야죠. 관심주 열어보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가져와 주셨는데 네네. 오늘 SK 이노베이션 주목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중에 탑픽으로 혹시 보십니까? 네, 맞아요. 제가 이 두 번째 섹터에서 이 에너지 정유주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자리가 너무나 이쁜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빠르게 가격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무겁죠. 18조 원 정도 되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상방이 좀 열려 있습니다. 상방에서 새말
새말뚝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새말뚝 3차 부분에서 이제 거래가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112만 5천 원까지만 여기 이제 3차 밴드를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9만 원 드리면서 이 종목은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이어진다고요? 네, 일단 이제 당일 매매가 여러분들께서 이루어져야 수익이 계속해서 돌아가시는데요. 이 국장뿐만 아니라 미장 같은 경우도 당일 매수하고 당일 매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잠시 후에 10시 30분부터는요. 본장이 시작을 합니다. 본장 시작과 더불어 가지고 제가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이 데이 트레이딩에 대해서 이 미장까지도 살펴드릴 테니까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본장 시작까지 한 15초 정도 남아있네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은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급 기밀 수익 파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급등왕 어드바이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많은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안녕 못한 하루를 보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변동성이 계속 커져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내 자리만 올라오면 빨리 그냥 매도하고 나는 더 이상 시장 안 볼래 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요즘 같은 장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까? 참 굉장히 어렵죠. 어렵고 이건 뭐 빠지면 그냥 막 8% 9%씩 빠지잖아요. 지수가 종합지수가. 이 종합지수가 8% 빠진다는 것은 이건 대폭락입니다. 우리가 보면 금융위기가 올 때 그때 보면 하루 이틀 정도 보면은 뭐 8% 9% 빠지는 그 흐름이 많은데 요즘은 보면은 뭐 하루만 멀다 하고 급등 급락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특히 보면은 하방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분들께서는 굉장히 힘든 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시장의 변수가 몇 개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로 보면 그 중동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전쟁 끝난 듯 했더니만은 말이죠. 또 미국과 이란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결국 보면 국제유가가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무엇보다도 이 보면은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슈가 좀 됐는데요. 이제 ADR 상장하고 나서 일단 시장의 반응은 괜찮았어요. 다만 보면은 ADR에 보면 그 지금 주가 자체가 보인다면 그 자체가 시장이 평가되는 것은 뭐냐? 바로 이제 그 우리가 예상했던 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긴 했지만은 그러나 서프라이즈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국내 시장에서 보면은 셀로 물량이 나오지 않는 시장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 SK하이닉스가 좀 주가가 많이 빠졌고 그 이유는 외국인의 그 대량 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종목이 보면 그 크게 빠졌고 그런 가운데서 보면 또 이제 반대 물량도 나왔어요. 특히 보면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주가 하락하니까 반대 물량이 나오고 이 반대 물량이 또 보면 주가를 좀 하락시키는 그런 요인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무엇보다도 전반이 시장의 수급입니다. 지금 고객 예탁금이 보인다면 한 140명이 됐다가 최근에 감소해서 100조 원대 초반에 좀 감소를 했고요. 기관들 지금 매수 자금이 보면 그 펀드 설정액이죠. 펀드 설정액이 또 한 240조 원이 늘었다가 200조 원대까지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개인이나 기관의 매수액 자체 보면 약 한 80조 원 정도가 지금 감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시장의 수급이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보면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런 보면 좀 부정적인 그 시각 자체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보면은 2분기 실적이 좀 물론 그 3년의 경우는
실적 발표 자체가 보면 예상보다 높게 나왔지만은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을 보면은 예상보다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피크아웃 얘기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이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은 뭐냐면은 변동성이 크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 좀 과도한 그런 지금 변동이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대응 전략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또 이제 여기서 보면 내일 정도 갈 때는 좀 완충돼 나오고 나서 반응이 더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종합지수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코스피 지수는 꾸준히 지금 보면은 우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보면 분기를 봤을 때 6월 한 20일까지는 대체가 상승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해서 하락 변동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는 위험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고 하지만 추가량보다는 120분 전후에서 지지를 확인하면서 좀 반등 모션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은 뭐냐면 너무 보면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따라잡아서 보면 우리가 매도하기보다는 반등을 좀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본다면 코스닥의 경우도 지수 급락이 나왔잖아요. 급락이 나오나 지난번에 한 이틀 정도 반등이 나왔다가 오늘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닥도 직전 저점 부분인 한 770라인 정도 있는 부분에서 좀 진리 확인하면서 좀 반등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보다는 기술적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너무 시장에 대해서 민감히 반응할 필요 없겠고요. 지금 주식을 좀 보유하시면 관련된 웬만한 종목들은 좀 반등폭이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은 뭐냐면 그동안에 시장을 주도해왔던 이제 보면 3년 리스크를 위한 보면은 AI 보면 하드웨어 밸체인이죠. 그쪽 그림 보면 AI 하드웨어 밸체 본다면 반도체나 PCB나 전력이나 ESS 원전 이런 섹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새로운 섹터 그러니까 반도체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보면 대규모 투자에 대한 그런 수혜주들. 정말 건설이나 보면 건설 근자재 그 종목들하고 그다음에 실적 모멘텀이 있으면 주가 오르려던 하장말 종목들 그 정도 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섹터 안에서 종목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세 종목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종목은 금호건설입니다. 반도체, 호남 반도체 팹 투자 관련해서도 오늘 삼성전자 노조와의 막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네. 반대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던데 네. 금호건설이 오늘 시장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급락을 했습니다. 네. 매력적인 자리로 떨어졌을까요? 일단 지금 이 종목은 많이 빠졌다기보다는 지난주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월요일날 이제 금호건설을 제가 체크드렸죠. 그리고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 올랐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보면 투자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 자체 보면은 많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노조와의 그런 일단 갈등 얘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또 이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를 지금 계획을 발표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10년 플랜이긴 하지만은 한 4천 정도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투자 지금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설주를 봐야 되고 건설을 봐야 되는데 그중에서 바로 금호건설은 주목하시고요. 특히 지금 금호건설의 경우는 공공주택에 보면 돈 SOC 확대에 대한 최대 수혜주가 바로 금호건설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실적도 1분기 상당히 좋다. 지난해보다 실적이 좋은 거 상당히 나왔고, 그리고 이제 보면 처음에 본다면 일단 무엇보다도 이 중동이나 원전 쪽에 보면 건설에 대해서 보면 수혜주로서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일단 금호건설은 이번에 일단 보면은 건설주의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운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금호건설은 눌림목이 나올 때는 계속 관심 가져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주가 차트 보시면. 지난번 초기에 제가 급등이 체크드렸고요. 그리고 급상승이나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기본적으로 상한가가 나온다면 시장의 주도주라는 겁니다. 상한가 연수적 4개 나왔고요.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 정보에 있다가 이날이죠. 이날. 제가 보면 월요일날, 지난주 월요일날였습니다. 제가 이날 말씀드려서 또 급상승이 나왔는데, 물론 여기서 올랐을 때 위로 추김해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주가 자체는 조정을 보여놨어. 이 눌림목이 나오고 한다면, 또 이 금호건설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20일 전에 대한 지지력 그런 거 확인하면서 신규 유입도 가능한 종목이 바로 금호건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1선 지지력 테스트가 좀 중요할 것 같네요. 금호건설 신규 매수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한번 파헤쳐 봅니다. 두 번째는 화장품 얘기를 아까 해주셨는데 네. 코스메카 코리아 보도록 할게요. 오늘 화장품 업종 안에서 일부 종목들은 시장 대비해서 강한 아웃퍼폼이 나왔어요. 네. 코스메카 코리아가 딱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이런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출연해서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어요. 네. 그중에서 코스메카 코리아가 점검되는데
일단 뭐 화장품 그 수출이 상당히 좋아요. 올해 보면 그 상반기에 일단 뭐 수출액자 보면은 그 70억 달러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보면은 전년 동기발대 발대는 약 한 27.3%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은 업종이 바로 화장품 말씀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는 그 K-뷰티 인디 브랜드의 성장에 보면 그 최대 보면 그 수혜 ODM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법인하고 미국 법인, 잉글로드 랩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OTC라든지 또는 그 선케어 제품 자체가 확대되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도 실적을 견인한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 보면 관심 가져보시고요. 특히 보면 그 예산은 2020년도 할 때는 연결 기할 때 매출이나 영업 자체 발휘는 연말로 할 때는 뭐 사상 최대 나오지 않겠나 그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역시 실적주로서 또 코스메카 코리아를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차트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거 뭐 지난번 보면 그 전문된 위치가 요 라인인데요. 주가 1단계로 나서 2단계. 주가는 파동을 했는데 1파가 기본이 본다면 1파가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현재 3파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뭐 지수가 급락이 나오는데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물론 윗골 달았지만 괜찮다. 그래서 저는 코스메카 코리아는 일단 뭐 내일장에서 대응 가능하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동사 할 때 3파동의 진행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대응 가능한 추가적인 파동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저희 화장품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확실히 수출 데이터 그 안에서 반도체 다음으로도 정말 압도적이었던 데이터가 나왔던 화장품 쪽으로도 온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종목으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다음은 남화토건, 토목 쪽. 마찬가지로 아까 금호건설과 비슷하게 네. 추가적인 반도체 팹 설립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자리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자리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져 나왔어요. 일단 보면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 남아토건은 뭐냐면 호남 기반의 건설업체이고요. 그리고 토목건설 관련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전반에 보면은 그 토목건설 중에 보면 그 기업인데 특히 보면은 이제 광역공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보면은 그 관련해서 관심이 된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보면은 그 반도체나 이렇게 보면 그 특히 호남 지방에 대한 그 투자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 수혜주로서 올 것이 바로 남아토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보면 종목 사이즈 그다지 크지 않아요. 뭐 소형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면 주가 자체 움직임이 나올 때는 상당히 탈진 움직임이 나오고요. 이번에 최근에 보면 상승이 나올 때 상당히 흐름이 좋았는데 상승하면서 조정이 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티시라면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드리면서 주가 차트장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지난번에 쭉 상승했으면 급상승했고 이 조정이 나왔죠. 물론 지금 이제 조정이 완벽한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보인다면 한 20일 정도의 지지를 확인하면서 좀 대응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남화토건 관심 가져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남아토건은 관심을 가져봐야 할 좋은 자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세 종목을 정리해봤는데 잠시 뒤에 타픽 공개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저희 종목 그동안 받았었던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삼화 콘덴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기도 그렇고요. 삼화 콘덴서도 그렇고요. MLCC 쪽의 모멘텀이 쉽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매력적이란 말이죠. 이럴 때 더 담아도 괜찮을까요? 네, 정확하게 말씀이 매력적이다. 정말 매력적이죠. 우리가 좋은 주식들은 말이죠. 조정을 볼 때 우리가 보면 저가에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사마코넬의 경우는 MLCC 관련으로 봐야 되는데요. 물론 뭐 제가 지난번에 소개드릴 때 그 MLCC 시장은 일본의 무라타가 한 45% 마켓셰어고요. 그리고 삼성전기가 40%.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업들인데 그 중에서 보면 사마콘덴서도 역시 관심할 종목이다 말씀드리면서 일단 보면은 그 AI 서버라든지 데이터센터 정수가 지금 나온다면 그에 보면 그 어마어마한 그런 MLCC 수요가 필요하고요. 특히 보면 AI 서버, 데이터센터 그리고 로봇 그리고 보면 그 자율주행 이 산업 자체 그리고 전기차 보면 마찬가지 보면 엄청난 MLC이기 때문에 그 관련 수혜주로서 바로 사마코넬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주가 차트 한번 보시면 자 지난번에 이 종목은 두 번 제가 찍었는데 처음에 거의 그 첫 번째 상승이죠. 이번에 보면은 6만 원권에서 일어나서 급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라인이 지금되었죠. 급등이 파괴되고 또 급등이 나왔는데 항상 주가는 급상승한 조건들 급등맥이 있단 말이죠. 그 위치를 두 번 다 적중을 했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게 어디냐 여기거든요. 다시 다 내려왔죠. 현재 같은 위치라면 일단 시장 자체가 워낙에 나빠서 좀 좋지가 않아서 빠지지만 현재 같은 위치 재매수도 가능한 위치이기 때문에 사마콘덴서 지금 현재 같은 위치에서 지금 바로 매수보다는 이 정도는 60% 회복률을 체크하면서 좀 대응은 유의하다.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60일선을 봐가면서 천천히 대응해보는 전략으로 정리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광주 신세계 여쭤볼게요. 광주 신세계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앞에서 뭐 금호건설이나 남아토건 얘기를 해주신 걸 보면 네. 광주 신세계도 왠지 앞으로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강주 기반의 백화점이고요. 백화점이고 이제 이 회사가 보면은 이제 복합 그 쇼핑몰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건설 관련 그 이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그 삼성전자와 SK에 보면 투자에 대한 그런 이슈 자체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다면 우리가 호남 지방의 광주 신세계도 보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지역 독점적인 그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창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기업 활동 자체 보면은 뭐 급등을 하는 실제 자체 보면 급등을 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보면은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이 바로 광주신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산 그 가치에 대한 그런 보면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광주신을 보자 말씀했고요. 주가 찾아보시면 지금 딱 이렇게 돼 있죠. 1파가 나오나 주가 보면 나오고 나서 지금 조정이 나왔는데요. 아직은 3파도 안 나왔거든요. 여기서 1파 나오고 2파 나왔기 때문에 3파도 나왔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위치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라인에서 20년 지지를 확인하면서 이 라인에서도 거의 무리 없다. 그리고 본다면 결국 여기서 확인하면은 3파전이 그렇기 때문에 기본 3파동을 시작하는 초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건설주하고 그다음에 건설건자재 그리고 백화점 중에서 본 광주 신세계 주목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팹이 나와서 단지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또 백화점을 가서 돈을 쓰지 않겠는가. 이런 라인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광주 신세계도 봐주셨습니다. 앞에서 세 종목 저희 하나하나씩 짚어봤어요. 그중에 내일 지켜보기 좋을 만한 관심주. 띠롱 남화토건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격적으로도 자세하게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네, 기본적으로 제가 보면은 그 건설주와 건설건자재 그리고 남아토건을 말씀드리면 뭐냐면 바로 시장에서 보면 이제 변화가 있죠. 무엇보다도 이제 삼성전자와 SK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상 그래요. 그 정도들이 워낙 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나 반도체 밸류체인 쪽에 봤을 때는 주가 자체 보면은 아무래도 탄력이 조금 작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그 시각으로 봤을 때 보면은 그 삼성전자와 SK 투자에 대한 부분이죠. 투자의 수혜주가 뭐가 될 것인지 그걸 본다면 결국 보면 저는 건설이나 건설건자재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개발 관련 정보를 보는데요. 어쨌든 그 관련해서 본다면 저는 남아토건 같은 게 충분히 주가 운용이 나오는 그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격이 나왔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나 개발의 직접적인 수혜주가 바로 남아토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는 보면은 공공 그 토목건설 중심의 안정적인 그 기반을 주기 때문에 역시 토목건설이 기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을 할 때 보면 처음에 토목건설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건물을 세우기 때문에 토목건설을 할 때 그때 보면 그 관련해서 수혜가 많다. 거기 보면 그 말을 할 때는 수익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역시 남아토건 관심 가지고 보시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의 모멘텀 인종이 바로 이제 남아토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주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일단 시장에서 보면은 상한가 나오는 거 있죠. 상한가. 이날 상한가죠. 이날도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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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가. 이 뭐냐면 상한가가 나오고 주가가 우상하는 건 뭐죠? 이건 바로 주도주예요. 주도 섹터이고 주도주이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뭐냐 건설주가 시간을 본다면 지금 그 주도주로서 충분하게 남아통한 경우도 주가 운용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1당이 상승했습니다. 이게 1파입니다. 1파이고 이 조정이 나왔잖아요. 지금 2파동입니다. 지금 20일 전 지지를 확인해야 되지만 저는 제가 볼 때는 20일 전후에서 지지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상승폭에 대한 절반 정도 지금 현재 덜림이 나왔고요. 일단 이 정도 라인이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내일 그 시초가 보합선에 강보합 접근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남아토건이건 20일 전 전후의 지지를 확인하면서 대응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가 예상 경우에는 1파, 2파 나오고 3파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3파 나오면 결국은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자세 나올 걸 보이기 때문에 남아토건 주목하시고 잘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가격 전략 시험 이 종목에 대해서는 1차 목표가는 10,000원, 손절 라인은 5,000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남아토건 가격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요즘 시장이 참 어려워요, 위원님. 변동성이 무엇보다 정말 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기한 걸 보니까 지수가 2% 이상 움직인 게 S&P 500은 올해 5번밖에 안 됐는데 우리나라는 77번이나 벌써 됐다고 합니다. 변동성 강해지는 시장을 위해 내일 장중 계속 함께 방송하신다고요? 네, 내일 종일 방송을 합니다. 아침 10시 반부터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자, 여러분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죠. 이럴 때 누굴 찾습니까?
41년 노하우입니다. 제가 방송 진행을 20년 동안 했는데 무엇보다도 시장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시황을 점검도 드리고 그다음에 주도 섹터의 변화를 가장 먼저 잡으는 게 바로 급등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도적인 변화는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주도적인 흐름들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급락장이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거고 이 시장이 살아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내일 장중 방송 여러분들 꼭 참여하시고 함께하시고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건 뭡니까? 급등왕 세 글자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적중 대박 예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장은 조금 더 편안한 장세가 이어지길 바라보면서 여기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